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용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소금하고 건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통해서 건강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금을 선택해 먹느냐에 따라서 이 건강을 달라지는 정도나 건강이 향상되는 정도가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금이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는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금 하면은 많이 알고 있는 게 암염, 천일염, 그죠? 그 다음에 정제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암염은 산속에 땅속에 묻혀 있는 소금이고, 천일염은 서해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소금이고, 정제염은 이온 교환막을 통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소금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소금은 이 세 가지 소금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자, 죽염 같은 경우는 보죠. 죽염은 이 천일염을 가지고 9번 구워서 만든 게 죽염이죠. 그죠?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사 먹는 꽃소금. 꽃소금은 천일염하고 정제염을 섞어서 물에 녹여서 다시 결정화시킨 소금을 우리가 꽃소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천일염이 정제염이 멀쩡하게 왜 꽃소금을 만들었을까요? 천일염은 지저분하고 정제염은 너무 짠맛만 나고, 그 다음에 입자에서 문제도 있고 그러니 이걸 합쳐가지고 녹여서 다시 소금을 만드는 게 이제 꽃소금이에요. 천일염이 너무 지저분하고 입자가 굵어서 우리가 요리하기 불편하니까 그걸 이렇게 가공해서 다시 만드는 게 꽃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죽염은 천일염을 가지고 가공한 거죠. 우리가 많이 먹는 뭐 히말라야 이런 거 다 암염을 넣고 먹는 거죠. 이게 우리가 먹는 소금의 이제 전부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소금이 만들어졌죠. 순간 공중 결정 제염. 순간적으로 공중에서 결정시켜서 소금을 만든 소금, 이런 소금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건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 바닷물을 필터를 걸러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이게 공중에다가 이렇게 뿌린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안개 상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뭘 불어넣느냐? 뜨거운 바람, 열풍. 뜨거운 바람 불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있는 미세한 안개 상태 이 물방울들이 이 공중에 떠 있다가 열풍을 만나면은 이 순간적으로 증발이 일어나서 수분은 날아가고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미네랄이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에 이렇게 쌓이겠죠. 시계 순간적으로 공중에서 결정이 일어나서 제염, 소금이 돼서 쌓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장점이냐 그러면 이 방식은 이 바닷물 속에 있는 모든 미네랄들이 소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닷물 속에 있는 성분비 그대로의 소금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다 그러면 이 소금이 가장 좋은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천일염도 우리가 많은 사람 생각할 때 미네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천일염 만드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죠? 이런 네모화된 이게 염전에다가 바닷물을 넣어가지고 햇볕을 해서 증발시킨다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바닷물이 이렇게 거쳐가지고 다단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게 소금을 채취하잖아요. 할 때까지 보통 15일에서 20일이 걸려요. 여단에 거쳐서 여기 시가 3.3%, 서해안은 이게 한 2.8% 정도예요. 2.8%의 소금물이 들어와서 이게 여기 가면 한 10% 되고, 여기 가면 20% 되고, 여기 가면 한 30% 되면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가는 과정에서 앞단계에서 여기서 다른 논에서, 다른 염전에서 이미 칼슘 같은 게 상당 부분이 많이 가라앉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밀려가는 소금을 채취하고 남는 물 속에는 마그네슘이라든가 칼륨이나 이런 미네랄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끄집어 오는 게 NaCl이라는 염화나트륨 중심의 소금을 끄집어 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염도를 다 따져보면은 95% 인도 수준의 소금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천일염은 법적으로는 70% 이상이면은 염도가 소금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염도 70% 소금일까? 아니죠. 보통 갖다가 보면은 한 80% 이상의 소금이 염도를 가져요. 그럼 20%가 미네랄, 다른 미네랄이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수분 함량이 한 12%에서 15%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미네랄 함량은 1 내지 2% 정도가 다른 미네랄 함량을 갖는 게 천일염의 모습이에요. 1, 2% 함량 갖는 걸 가져가 주겸을 만든다. 그럼 미네랄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천일염을 가지고 가공해서 만들게 되면은 천일염의 미네랄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왜? 열을 가한다고 미네랄은 생기지가 않으니까요.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주겸이라든가 황토목이라는 이런 것에 있어서 일부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미네랄 증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챙겨 먹는다라고 할 때 어떤 소금을 챙겨 먹어야 우리가 진짜 건강이 이루어질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소금을 먹을 때는 물론 나트륨, NaC 이 나트륨이 필요해서 소금을 먹어요. 근데 우리가 먹을 때는 이것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특수한 성분만 먹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닷물 속에 있는 90가지의 미네랄. 여기는 칼슘도 있고, 칼륨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아연도 있고, 요오드도 있고, 셀레늄도 있고, 이런 소금이 다 있다는 거죠. 조금씩 들어요. 이것들을 다 살려서 만든 소금이 이 소금이다라는 거죠. 이 소금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죠? 이 아미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닷물이 호수가 되고 호수가 소금 벌판이 되고 그게 지각변동해서 뒤집혀가지고 땅속에 묻혀가지고 수억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암염도 성분표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소금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금을 먹는다. 소금을 통해서 나트륨도 먹지만 이런 미네랄도 같이 챙겨 먹어서 건강을 찾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소금은 그리 많지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금을 먹고 건강해졌다. 우리 소금 먹고 건강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나트륨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조금씩 들어있는 그 미네랄 효과라는 게 더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나트륨이라는 친구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사용을 하잖아요. 피가 되기도 여러 가지 됐다가 근데 그 다음날 또 소금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다시 배출이 돼야 돼요. 나가야 된다, 배출. 근데 문제는 이 나트륨이 됐든 모든 미네랄은 혼자서 못 나가요. 다른 미네랄의 도움을 받아서 손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나트륨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칼륨이에요. 마그네슘. 얘들이 없으면 얘는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붓기 뺄 때 칼륨이 많이 든 음식을 먹어라, 과일을 먹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줘야지만 나트륨이 배출돼요. 물론 얘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이 있어야 돼요. 칼륨 채식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칼륨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채식하면서 이 소금을 안 먹는다. 그러면 이 나트륨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채식하는 사람들 특히 나트륨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 모든 미네랄을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골고루 들어있는 소금을 먹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될 것인가, 건강해질 것인가 명확해지잖아요. 깨끗한 바닷물로 만들고, 그죠? 이게 지금 바다 오염 문제가 많잖아요. 오염 많다 보니까 오염 없는 옛날에 만들어진 암염을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암염은 또 산속에 묻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깨끗하다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겸 만드신 사람은 이걸 고열로 다 태워서 불순물을 태워버렸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또 태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순물을 또 어찌 할 겁니까? 그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깨끗한 소금을 찾아서 그러면서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 체비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찾아서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내가 소금 열심히 먹고 있는데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진짜 미네랄이 제대로 든 소금을 챙겨 먹고 있는가, 진짜 깨끗한 소금을 챙겨 먹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길이 찾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해지는 길, 그렇게 크게 멀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소금만 먹는다고 해가지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운동도 해야 되고 다른 식품들도 잘 챙겨 먹고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다른 걸 잘 하면서 좋은 소금을 챙겨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